원목이 주는 따뜻한 감성도 좋지만 원목과 또 다른 매력, 유니크한 질감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신발장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만드는 생활공간 큐브 프레임. 간이로 쓰고 있는 신발장이에요. 안을 한번 볼까요? 보여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신발장이 너무 작아 새로운 신발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번 신발장을 만들 보드는 18T MDF 블랑코 머핀 LPM입니다. 이 보드의 특징은 한 면은 입체 효과를 줘서 만졌을 때 스톤의 질감을 느낄 수 있어요. 신발장의 구조가 양 옆판이 기둥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MDF 중 가장 튼튼한 35U 등급을 사용했습니다. 이면이 입체 효과가 들어간 면, 이면은 그냥 평면. 카메라로 입체 효과를 보여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먼저 프레임 작업부터 시작할 건데요. 작업하기 전에 보호 필름을 먼저 떼어낼게요. 나중에 떼어내려고 하면 고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옆판에 선반이 들어갈 자리에 피스타보부터 설치하겠습니다. 위치를 미리 계산해서 표시하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같은 위치에 표시해 줍니다. 표시한 위치에 피스타보를 설치합니다. 매번 강조하지만 이런 작업은 미리 해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하려고 하면 공간이 좁아서 엄청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미리 작업해놔야 편하고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피스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프레임을 조립할 거예요. 상판 피스길 위치부터 표시합니다. 보드의 미세한 수평을 맞추는 데는 종이가 가장 좋더라고요. 표시한 위치에 피스길 착용을 하고 피스 연결, 이 작업의 반복입니다. 한 번에 피스키를 다 뚫으려고 하면 연결 부위가 틀어질 수 있으니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 상태가 아니라면 번거롭더라도 피스키를 뚫고 바로 피스 연결하는 방법으로 한 번에 하나씩 하셔야 합니다. 프레임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뒷판을 연결할 겁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가구 뒷판으로 18T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3T나 4.5T를 사용하는 것보다 제품이 무거워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뒷판이 프레임을 단단히 잡아주기 때문에 내구성이 엄청 좋아집니다. 저는 안전제일주의라 튼튼하게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보드로 만들기 위해 뒷판을 같은 보드로 사용했습니다. 가끔 저를 목수라고 불러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과찬이십니다. 글쎄요, 진짜 목수님들이 보면 과연 목수를 인정해줄까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목 작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본드 작업은커녕 대패질, 샌딩, 도장 같은 원목에서는 당연한 작업 과정이 제 작업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저 사이즈에 맞춰 재단된 모드를 피스로 연결하는 정도죠. 사실 제가 생각하는 DIY의 매력은 여기에 있어요. 가구가 꼭 어렵고 복잡할 필요는 없잖아요. 누구나 쉽게 자기 공간에 딱 맞는 가구를 직접 만들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큐브 프레임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원목 작업은 정말 신중해야 하는 일이에요. 경험과 공부 없이 도전했다간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가구 DIY를 최고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작업보다는 간단하고 쉽게 시작해서 점점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즐거움을 많은 분들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암튼 그건 그렇고 이렇게 뒷판 작업이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신발장 내부를 나눌 칸막이를 작업할 건데요. 이것도 작업 전에 피스타보부터 설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피스타보를 설치할 곳에 표시를 해줍니다. 칸막이라 양면에 모두 피스타보를 설치할 거예요. 이곳은 부츠가 들어갈 공간이라 간격을 높게 잡았습니다. 사실 우리 회사 여성 구성원들 분께서 부츠가 들어갈 공간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서 특별히 칸을 냈어요. 이 작업을 한 번 더 반복해서 2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칸막이를 설치하겠습니다. 위와 아래의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줘야 합니다. 피스의 위치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피스 낄 내고 피스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 작업의 반복입니다.
이제 아래판을 연결할 차례입니다. 아래판과 옆판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칸막이와 아래판을 연결하겠습니다. 양 옆판이 신발장의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면과 직접 닿지 않게 가구바를 설치해줬습니다. 이제 뒷판과 칸막이를 연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 무겁네요. 혼자서 안 되겠네요. 35유 등급이라 그런지 무겁긴 무겁습니다. 지원 요청 좀 해야겠습니다. 뒷판에서 피스 작업 시 앞이 안 보여서 불안할 수도 있지만 위치만 정확하게 계산해 주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뚫고 과감하게 피스 연결합니다. 이렇게 프레임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돌아와 문짝만 달아주면 완성입니다. 보호 필름을 떼어냅니다. 손잡이는 이걸 달아줄 거예요. 손잡이 피스의 두께가 3파이기 때문에 드릴날의 두께는 4파이짜리로 뚫어주면 됩니다. 손잡이 위치부터 잡아줍니다. 손잡이 타공은 오차 범위 2mm 내에서 정확하게 뚫어주셔야 합니다. 이 손잡이 홀의 간격은 128mm입니다. 참고로 손잡이 간격은 32mm의 배수로 떨어집니다. 손잡이 타공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뚫고 들어가는 쪽은 깔끔하지만 뒤쪽, 즉 뚫고 나오는 쪽은 표면 코팅이 조금 부서졌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손잡이가 그 부분을 충분히 가려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요. 혹시 이게 싫다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보스는 합판 등으로 뚫고 나오는 부분을 받쳐주면 되는데요. 다른 합판을 받쳐놓고 뚫어보겠습니다. 뚫고 들어가는 곳 당연히 깔끔하게 뚫렸고요. 뒤쪽을 보겠습니다. 뒤쪽도 표면에 부서짐이 없이 깔끔하게 뚫렸습니다. 그럼 이제 손잡이를 달겠습니다. 먼저 손잡이와 피스의 위치를 맞추면서 살짝 끼워줍니다. 살짝 맞춘 다음 피스를 단단히 조여줍니다. 전동 드릴날 교체가 귀찮아서 그냥 드라이버로 조였어요. 이 문짝은 아까 코팅면이 부서진 문짝인데요. 자, 이렇게 손잡이를 다니까 전혀 문제 없죠. 이제 경첩을 설치할 건데요. 아시겠지만 혹시나 일반 경첩은 이 부분이 비어 있는데요. 댐퍼 경첩은 이 부분이 댐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경첩은 한 개당 2.5에서 3kg까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문짝 무게를 감안해서 개수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 문짝은 7kg 정도라 3개를 달아줄 겁니다. 일반 경첩 2개, 가운데 댐퍼 경첩 1개를 달아줄 거예요. 아웃도어라 문짝과 프레임을 바짝 붙여서 연결하면 됩니다. 마운트 피스로 문짝을 프레임에 연결합니다. 이렇게 같은 문짝 2개를 작업합니다. 이 문짝은 부츠가 들어갈 공간의 문짝입니다. 문짝이 4kg 정도밖에 안 돼서 경첩을 2개만 달 겁니다. 일반 경첩 1개, 댐퍼 경첩 1개, 기타 잡동사니 수납장 문짝입니다. 나머지 문짝은 지원 요청을 해서 달았습니다.
신발장 메인 수납 문짝, 부츠 신발장 문짝, 마지막 기타 잡동사니 수납장 문짝입니다. 이건 폭이 좁아서 전동 드릴이 각이 안 나오네요. 이럴 때 이걸 사용하면 됩니다.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두 개의 문짝이 안 맞네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첩에서 다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을 살짝 풀거나 조여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이제 이쪽 문짝입니다. 요령은 같아요. 아차! 전동 드릴이 안 들어가지죠? 드라이버로 조정해야겠네요. 자, 됐습니다. 이제 선반을 걸쳐 놓겠습니다. 맨 하단을 보면 뒤에 간격이 있는데요. 신발장이라 냄새 빠지라고 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사실은 뻥이고요. 사실은 뒷판 사이즈를 잘못 계산해서 이렇게 짧아졌어요. 그래도 막상 만들고 나니 기능상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만들었지만 마음에 듭니다. 이쁘네요. 지저분한 공간이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